안녕하세요. 주식연구소 송지호입니다. 이렇게 또 주말 저녁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 이렇게 어려운 시장일수록 건강 잘 챙기셔서 또 우리가 다음 시장에 또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오늘은 이제 전체 지금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우리가 현재 어느 시점에 있는지, 시장이 어느 시점에 있는지 확인하고 갈 필요가 있겠고, 또 거기에 따라서는 전략을 세우면서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먼저 우리가 체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주도 업종 섹터 분들 계속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청산가치로 보는 시장과 전략. 그래서 우리가 전체 흐름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먼저 코스피하고 코스닥 현재 일봉 차트를 한번 체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코스피, 코스닥에서 지금 월봉인데요. 일봉을 한번 쭉 크게 확대해 볼게요. 음, 네, 현재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네, 네, 그자님, 네, 바람구르님, 정능엄마님, 자해번님, 포도나무님, 네, 반갑습니다. 음, 제 코스피 차트가 한번 이제 하락을 나온 이후에 전체 이제 7월 달부터 해서 네, 9월 달 해서 저점을 1230선을 해서 쭉 지켜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어떤 이제 박스권 작은 박스권을 타고 하다가 현재 여기를 벗어나는 의미죠. 그래서 최근 저점을 이탈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이제 1차 하락 추세에서 어떤 박스권 흐름에서 다시 재차 하락이기 때문에 좀 더 시장에 충격을 많이 주는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지금 이 라인을 이 저점 라인을 벗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어려운 구간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5일 이동 평균선이 여기서 보신 것처럼 네, 5일 이동 평균선이 아래쪽으로 가고 있는 상태이고요. 네, 전체 이제 120선까지 지금 아래쪽이죠. 그래서 120선을 터치하고 날았기 때문에 조정이 더 길게 나왔는데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지금 이제 반발 매수 기술적 반등 흐름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만 일단 체킹을 하고요. 일단 기술적 반등 구간에 지금 와 있는 상태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전 저점 부근을 쌍바닥 만든 이후에 이제 반등이 났었죠. 바이오 종목 위주로 해서 120선을 이 추세선을 타고 하락 추세에서 딱 저항받고 지금 내려와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강하게 내놓은 상태죠. 그래서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에 진입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른일님,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코스닥에서 제가 이제 추세선을 이제 그려놓고 항상 체킹을 하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상승을 탔기 때문에 상승 추세선을 그어놓고 이제 대응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고점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락 추세를 이제 보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저점 라인에서도 지금 부분에서 본다면 하락 추세선을 지금 하락 추세에 타고 있고 저점을 쭉 연결해 보면 이제 거의 이제 하락 파동에서도 이렇게 비슷하게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반등이 나온 상태인데요. 네, 그쪽에서 이제 기술적 반등 나와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체킹을 해보겠고요. 그래서 반등이 나오려면 어느 시점에서 나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일단 여기까지만 한번 체킹하고 다시 체킹해서 코스피 코스닥 한번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 뭐 급락 배경 여러분들도 이제 신문 뉴스를 통해서 아시는 것처럼 지난 이제 9월 달 FOMC 회의에서 통화 정책 회의를 하죠. 연준에서 거기서 이제 금리 인상을 이제 단행했죠. 그래서 9월 달에 이제 금리 인상하고 12월 달에 이제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하죠. 금리 인상을 12월 달에 지금 예상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 한 3회 정도 금리 인상을 하고 2020년에
한 1회 정도 금리 인상을 하고 그래서 0.525포인트씩 이렇게 퍼센트씩 이제 상승시키죠. 그래서 2020년 1회하고 이제 동결로 이제 상황을 지켜볼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현재 이제 9월 FOMC 전후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 이후에 이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뭐 단기 금리도 올라가는 상태에서 금리가 이제 3%, 3.24, 뭐 25%막 찍고 그런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이제 그 전에는 좀 9월 이전에는 채권 금리가 거의 뭐 3%의 아래쪽에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3%대를 돌파하면서 워낙 이제 여기에 급등을 보이면서 3.25를 터치하면 그런 거다 보니까 상당히 이렇게 국채 금리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었죠. 주식하고 채권에서 이런 이제 어떤 경쟁 관계 상품 구조가 있는데 주식 같은 경우는 배당이 1년에 3에서 4%를 줍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이제 3%대 넘어가게 되면 주식하고 경쟁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뭐 3.5 이상 가게 되면 좀 더 시장에 더 충격을 줄 수 있겠죠. 그런 부분을 우리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데 결국 이제 배당금이 1년에 3에서 4% 받기 때문에 채권에 대한 이 금리가 3.25% 넘어가고 3.5를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이제 주식에 있는 자금이 이제 채권으로 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 지금 팽배하게 지금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일부 자금들이 빠져나가면서 좀 시장을 충격을 줬습니다. 거기에 또 이제 최근에 국제 유가가 상승했죠. 뭐 미국 경기가 좋아지면서 어떤 수요가 많이 됐고 그래서 우리가 차를 가지고 다니면 많이 느끼실 거예요. 휘발유 가격, 경유 가격이 많이 올라간다는 것을 많이 보셨을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또 인플레이션에 관련해서 리스크. 그래서 국제 유가가 올라가니까 에너지 관련주는 뭐 정유주는 좋겠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원자재에 쓰이는 이제 화학 섹터라든지 뭐 항공 그런 다양한 그 섹터군에서 또 안 좋은 영향을 보이죠. 그래서 이런 리스크적인 부분이 좀 심리적으로 안 좋은 상태에 있었고요. 또 그리고 이제 미중 무역 갈등이 아직도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죠. 지속적으로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안 좋은 상태에서 또 최근에 미국의 기술주가 어때요? 실적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 금리로 인해서 혹시나 미국의 기술주 실적이 둔화되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우려감이 더해지면서 또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이 그런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기술주가 이제 실적 우려 때 급락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급락이 나왔고요.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먼저 이제 또 그런 부분 안 좋았던 부분이 그동안 경협주가 많이 시장을 많이 올려놓으면서 어느 정도 이제 버팀목 역할도 해줬는데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은 11월 6일 중간선거 이후에 진행하겠다고 하면서 좀 시장 충격을 줬습니다. 그래서 중간선거 이전에 할다고 이유할 때는 차이점이 크죠. 왜냐하면 중간선거 이전에 할 경우에는 어떤 이제 선거에 대한 어떤 표를 의식해서 좀 강하게 좀 들어갈 부분이 있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어떤 북한하고 진전된 그런 흐름을 통해서 경협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이전이라면 좀 더 강력히 임팩트하게 갈 수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이후로 가면서 좀 이런 부분 재료 측면에서 좀 분산되는 역할이 되면서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좀 시장에 충격을 줬었죠. 그래서 우리 국내적으로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경제 제재 한국에서 하려고 했던 부분 미국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승인을 언급하면서 또 이런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변동성 지수, 공포 지수가 상승하면서 그게 했던 파생 관련 상품에서 매도가 나왔고요. 매도가 나오면서 좀 안 좋았고요. 그래서 올해 2월 달에도 그런 현상이 있었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안 좋았었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제 요즘 이제 미국의 리먼 사태가 2008년에 생겼었죠. 그때 금융 상품이 이런 투자 상품이 엄청난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상품을 설계를 합니다. 상품은 우리가 이제 설계를 해 놓는데요. 어떻게 설계하느냐면 지수 이렇게 제가 나스닥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번 보면
네, 해외 차트에서 낙스닥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나스닥, 코스닥도 되고, 네. 한번 보면, 여기서 보면 어때요? 어떤 상품을 해놓냐면, 이렇게, 추세를 이어가죠. 네, 나스닥도 그렇고, 다우존스도 그렇고, 이 60일선을 기준으로, 60일선, 파란색 선을 60일선을 타고 가죠. 60일선을 쭉 타고 상승 추세 갑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때요? 파동을 타니까, 네, 어떤 이제 상품에서 봤을 때, 이제 상품은 이제 투자 상품 하죠. 그래서, 뭐, 다양한 펀드라든지 변액 상품, 네, 변액 상품이 이제 투자하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네, 만약에 이 투자한 상품이 상승 중에 어느 정도 리스크에서, 빠지면, 어느 정도 빠져나가게 되면, 자동으로 프로그램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돼 있어가지고, 우리 사람이 파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매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손실이 몇 프로 이상 되면 손실이 고점 대비 최근에 상승한 이 고점 대비 손실이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정도 마이너스로 넘어가게 되면 무조건 매도하게 되어 있어요. 매도. 근데 이런 상품이 금액이 큽니다. 상당히 많이 이런 상품이 많이 지배하기 때문에 매도가 나오면 한꺼번에 나오는 거죠. 이런 상품들이 한꺼번에 매도가 때리니까 이런 이제 급락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오전보다는 오후로 갈수록 오전보다는 오후로 갈수록 더 매도가 집중되는 그런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봉 차트 보면 오후에 밀리는 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막 급락이 나오는 부분은 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때도 한번 다시 2월 달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그래서 이때도 한번 2월 달에도 한번 급락 나오고 이때도 한번 급락 나오죠. 이렇게 급락이 나온 이유는 그런 이제 투자 상품들이 해지용으로 어떤 고점에서 상승하다 이 고점 부분에서 몇 프로 정도 빠지면 바로 매도하게 되어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부분을 이제 프로그램 시켜서 매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급락 형상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제가 잠깐 이렇게 다시 한번 배우는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만약에 나중에 시장에 이렇게 가다가 어느 상승을 타다가 다시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다시 한번 이렇게 급락이 나오는 특징적인 흐름을 한 번씩 계속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단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에 있죠. 그래서 기술적 반등, 어떤 기술적 반등 구간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딱 보면, 아직까지는 이렇게 다우존스, 나스닥은 그나마 좀 나은 편인데 코스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코스닥하고 코스피로 가보면 이렇게 꺾여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제 이렇게 이제 고점을 쭉쭉 비교해서 연결했더니 우리가 추세선상 이렇게 고점이 쭉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추세를 타고 이 선을 따라서 지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아래쪽에서 이제 어느 기술적으로 지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보면 기술적 구간에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어느 이제 구간에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인데 이 추세에서 이렇게 내려가면 안 되겠죠. 상당히 깨져 내려가면 안 좋겠죠. 그래서 반등이 이렇게 나오면 일단은 기술적 구간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구간에서 기술적 구간에서 벗어나려면 항상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미국의 국채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미국의 채권 금리가 완화돼야 되겠죠. 어느 정도 완화되는 흐름을 보여야 되겠고 좀 더 이제 이렇게 올라가 주려면 미중 무역 갈등이 해결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미중의 무역 갈등. 이런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락 파동에서 이렇게 돼 있고 상승할 때 보면 우리가 배운 대로 상승 추세에 있는 거죠. 여기 120선도 여기는 아래에 있지만 여기는 120선 위에가 있고 61선, 이 파란색 선 61선에서 이쪽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타고 가니까 이렇게 가게 되면 조정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가다가 방향이
이렇게 상승을 쭉 타고 가는 상황인데 지금은 반대로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추세에서 본다면 어떤 이제 여기를 벗어나면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미중 무역 갈등이 좀 어느 정도 좀 해결돼야지 방향을 돌리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있는 부분을 한번 체킹해 보는 거고요. 네, 말씀드려 봅니다. 네, 코스닥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반대 이런 구간에 있다는 부분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현재 시점을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네. 조정 시점이 그렇게 이제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미중 무역 갈등 이런 부분에서 뭐 이렇게 갈등해서 이제 해소 가능성이 낮은 상태이죠. 그래서 이제 10월 6일 날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죠. 이 앞두고 있으면서 이제 미중 무역 갈등 해소 가능성이 낮은 상태입니다. 이 안에 11월 6일 안에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뉴스에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G20에서 주요 29개 국가 이제 정상 회의에서 이제 미중 이제 정상들이 이제 회담을 하기로 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 이제 기대가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10월 6일 이전에는 아직은 뭐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펀더멘탈 상은 데이터는 양호하죠. 아직까지는 양호한 상태인데 투자 심리가 지금 시장에 상당히 예측 변수에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런 미중 무역 갈등 그런 부분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조심해서 봐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이라는 걸 체킹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기술주에 대한 어떤 이제 우려감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네, 뭐 한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금요일 날 기술주가 반등을 했죠. 이런 부분은 일단은 이제 대형주 전자업종이 대형주가 이제 반등을 했는데 이런 부분 이제 선물 쪽 외국인 기관과에서 특히 외국인 선물에서 좀 작업이 좀 dur았기 때문에 좀 더 탄력을 받았던 흐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에서 거의 뭐 24조 원 정도가 거래가 됐던 큰 시장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선물의 힘에 영향이 컸던 흐름이었고 그래서 미국의 뭐 기술주들이 지금 이제 좀 하락했다가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가 반등을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기술주가 반등한 부분이 좀 영향도 많이 받았을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런 이제 금리에 대한 우려감이 기술주의 성장주에 반영되기 때문에 좀 시장 금리의 상승에 대한 소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시장 지금 이제 금리가 상승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떤 소화 과정 그래서 적응 과정이 필요한 거죠. 적응 과정.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체킹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경제와 기업들이 새로운 영역에 이제 가는 거죠. 이제 또 금리가 상승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제가 2년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이제 금리가 상승했다 해서 주식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금리하고 주식은 인플레이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항상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면서 적응해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갔을 때 경제 지표가 좋아지는지도 이제 확인이 되겠고 또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데 기업들의 실적이 뭐 영향이 없는지 그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뭐 확인의 그런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좀 시간적인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제 펀더멘탈상과 봤을 때 우리가 한국 증시 코스피 두 가지 측면을 봤을 때 지금 이제 최근에 많이 급락했고 뭐 단기적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반등했는데 하락폭이 더 클 건지 안 할 건지 궁금할 것 같아요. 만약에 주가가 기술적으로 반등했다가 내려왔을 때 이 라인을 다시 지키면서 갈지 안 갈지에 대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의문점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경험해 보시겠지만 단기적으로 하루 이틀 사이에 갑자기 내려갔다 올라올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과정이 있을 텐데 일단 단기 하락폭은 이제 제한적일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이제 그런 이유는 이제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5년 동안 쭉 봤을 때 뭐 2008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뭐 2008년에 뭐 거의 리먼 사태 터지면서 8월부터 10월
예, 뭐 그전부터 이제 주가 조정이 있었습니다. 2007년에 주가 고점을 찍고 좀 조정 구간에 있다가 한번 1000포인트를 깨는, 저도 그 당시 한 지수가 코스피 지수 900을 살짝 깨고 반등해 쑥 다시 올라가는 그런 그 당시 이제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때 1000포인트가 이때 깰 때가, 예, 이제 PBR은 이제 자산 가치 대비 이제 그런 이제 주가 상태인데, 그래서 쉽게 말해서 청산했을 때, 일로 봤을 때, 모든 걸 청산했을 때, 일로 봤을 때, 현재 주가, 이 평상 가치가 PBR이 1이면, 현재 기업을 중단하고 청산했을 때 주주가 받을 수 있는, 네, 가격이 동일하다는 의미인데 0.87은 싸다는 거죠. 더 많이 받는 거다는 의미겠고, 그래서 저평가 구간에 이제 진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제 시장이 급락을 했을 때 0.87 이하로 한 번씩 잠깐 하루 이틀 살 내려갈 수 있었지만 거의 저점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저점 구간이 지금 현재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보면 2100에서 2150 정도. 그래서 이제 이 12개월에 이제 선행된 그런 PBR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제 12월 간 앞으로 그런 부분은 이제 선반영이기 때문에 이제 뭐 2000포인트를 잡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기준상 2000에서 2150으로 받고 2000을 최저점으로 확인해 봤을 때 일시적으로 이제 하회하더라도, 예, 이렇게 일시적으로 하회하더라도 이제 이런 역사적인 이런 부분에서 2000선의 근방에서는 지지선을 구축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있어요. 이제 만약에 과거에 한번 이렇게 급락이 나오게 되면 이제 연기금이 지금 계속 팔았죠. 연기금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연기금이, 예, 큰 손이죠. 거의 엄청난 이제 큰 손인데 2016년하고 2017년에 지금 거의 뭐 연기금이 매수했다는 소리를 여러분들 못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청산했다 그래서 청산을 했습니다. 청산을 했고요. 특히 이제 청산했는데 최근에 연기금을 또 운용하는 기금 운용 본부장이 선임이 됐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봤을 때 2019년도에는 좀 매수하지 않을까 그런 그 기대감도 있는데, 만약 시장이 2000을 깨고 내려가는 급락이 나오면 2008년에도 그랬는데 연기금에서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매수가. 이런 부분은 이제 시장 좀 방어 역할을 해줄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과거에 이 저점 라인에 해당됐을 때, 이렇게 2000에 가까운 저점 라인을 해당됐을 때가 2011년도 이제 미국 신용평 등급 강등되고 그리스 위기가 한번 있었죠. 여러분들 뭐 주식이 2000년 이후에 2010년 이후에 했던 분들은 이때 한번 급락이 나왔었죠. 이때도 급락이 한번 강하게 나왔고요. 2012년도에 유로존 재정이기 때문에 이때도 급락이 나왔고요. 또 버냉키, 네, 연준 의장이죠. 연준 의장 이었던 버냉키에 의해서 또 어떤 이제 발언 때문에 상당히 급락이 한번 나왔고요. 2014년에 또 그레시티 우려감, 또 유가가 그때 급락했고요. 또 2015년 16년에 중국 증시가 괴롭혔죠. 예, 중국 증시 버블 때문에 한번 급락이 계속, 중국 증시가 되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국 증시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또 보면 이렇게 2016년도 그랬고, 예, 뭐 어떤 이제 악재가 안 나왔던 해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2016년에도 나오고 2017년에는 북한에서 되게 괴롭혔었죠. 그래서 올해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괴롭히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악재가 안 나왔던 해가 없었을 정도로 이렇게 흐름을 보였는데, 그때 흐름을 한번 주가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코스피 흐름 볼게요. 월봉상으로 보면, 네. 네. 이때 2010년에 이렇게 강하게 한번 급락이 나왔고요. 예. 근데 이게 월봉입니다. 월봉 흐름인데, 이 파란색 선이 60월봉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특징적으로 보면 급락이 나오더라도 이 60월봉을 한 번씩, 예, 지지해주는 흐름을 보였어요. 그래서 이때 2012년에도 한번 급락이 한번 나왔고요. 2013년에도 한번 나왔고, 2014년에도 한번 이렇게 월봉상이니까 짧게 보이는데 계속 3, 4개월 동안 계속 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1개월, 2개월, 3개월 엄청나게 힘들었겠죠. 이때도 4개월 정도, 예, 이렇게 힘들었고,
있고요. 2015년 또 2016년에 초반 때 이때도 한번 이 아래까지 찍는 자 그래서 올 후반에 이렇게 올라오는 흐름을 보였었죠. 아래꼬리 닿았으니까 후반부에는 올라왔다는 흐름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65월봉까지 근처까지 내렸어요. 그래서 전체 그동안은 이 라인대를 꼭 지켜주는 흐름을 보였던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10월달 여기서 다시 아래꼬리 길게 달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65월봉상은 꼭 지켜줬던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자리가 이제 청산가치로 봤을 때 0.87 정도 저평가 구간에 있을 때는 항상 저점을 지켜줬던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내려가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보면 이제 하락 제약폭이 어느 정도 하방에서 지켜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데이터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체킹해 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600 한번 충격이 더 많이 온다면 더 깨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667, 8, 670까지 막 나오는데 670이면 상당히 엄청난 더 충격이 더 올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아직 그래서 20선을 올라타는 흐름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고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좀 비대칭이죠. 여기서는 셀트리온이 올려놨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부분은 약간 좀 오류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코스피 중심으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 체킹해 보고요. 이러이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저점 구간이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현재 구간에 있는 2100선에 있을 때 저점을 형성했다. 그래서 만약에 일시적으로 뭐 시장에 또 악재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하이하더라도 항상 이런 부분에서는 2000대에서는 지켰다는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2000 깨고 내려가면 이제 비관론도 뭐 나오겠죠. 그런 부분 나올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부분은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증시 우리가 부동산에 자금이 들어가면서 부동산이 한번 올라갔죠. 그러면서 최근에 부동산 규제하면서 바이오가 한번 올라갔죠. 그래서 최근에 다시 조정이 나왔죠. 바이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보면 부동산 이후에는 또 자금들이 그래서 스마트머니라고 하죠. 수익률을 쫓아다니는 자금들이 어느 쪽으로 이제 들어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동산이 좀 쉬어가게 되면 주식 쪽으로 자금이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에 보면 스마트머니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이제 도표로 본다면 이렇게 아까 이 부분은 이제 PBR 수준이고요. 그래서 현재 1배 수준으로 봤을 때 이 기준으로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주식을 어떤 회사를 청산해서 주주들에게 그대로 나눠줬을 때 그대로 받는 돈이 이제 청산 1배인데 현재 구간에서 보면 이 구간까지 0.87 부분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한번 이하로 빠질 때는 IT 버블 때 한번 0.8을 깨고 내려간 적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한번 깨져 내려갔고요. 그 다음에 리번 터졌을 때 이 자리 한번 터졌었고요. 그래서 최근에 가장 저점 구간에 현재 2008년에서 저점 구간에 와 있는 흐름을 체킹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치상으로 이제 해서 우리가 현재 상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현재 이제 시점에서 금요일날 시장을 봤을 때 환율이 이제 급등하고 마지막에 한번 내려왔죠. 그래서 환율 차트 제가 이번에 항상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추세선을 이쪽으로 쭉 그어놨죠. 그래서 고점 부분을 쭉 해놨고 그래서 이 라인까지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교육할 때 이번 이합전에 교육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고점이 1140원대라 40원대라고 그랬죠. 그래서 1144원을 넘어섰어요. 고점을 딱 찍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내려왔거든요. 금요일로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를 돌파하면 안 되겠죠.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 상당히 좀 시장이 좀 많이 좀 더 흔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2000 깨고 내려가게 되면
2천은 만약에 이제 일시적으로 깨있을 때 어느 정도 예, 뭐 어떤 실망 매물이라든지 신용 잔고가 지금 12조 원을 넘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신용 잔고도 자금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돌파하지 않고 예, 이 아래쪽에서 좀 안정된 흐름을 보여야지 예, 좀 더 시장 흐름에서 좀 안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예, 유가는 그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추세를 타고 있는데 예, 파동을 타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예, 이 자리에서도 제가 체킹해 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네, 파동을 타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0선을 쭉 타고 하니까 예, 내려 올라가면 이런 자리에서 다시 올라오면 예, 파동을 타고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이제 꺾어 내려야 되겠죠. 꺾어 내려야지 유가가 좀 더 안정적인 예, 하향 안정화 될 것 같은데 만약 여기서 다시 올라가게 되면 예, 계속 상승을 타고 한다고 보시면 예, 되겠습니다. 11월 달에 이제 이란 제재가 있기 때문에 쉽게 내려오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사우디가 이제 증산을 더 해야 되는데 여타 국가들이 쉽게 증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예, 유가가 계속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금요일에 시장이 반등 나왔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주에 미국 재무부에서 환율 보고서를 냅니다. 거기에 어떤 중국의 이제 가장 이슈되는 부분이 환율 조작국 지정되는 부분이 가장 이슈가 돼요. 왜냐하면 환율이 조작국으로 만약에 이제 지정되면 우리가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무역 관련해서 제재 그런 간섭을 붙이는데 이제 거기에 좀 버금가는 그런 조치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만약에 환율 조작 가장 위험한 부분이 예, 환율 조작국 지정입니다. 근데 일단 이제 미국의 재무장관이 아직 중국의 환율 조작국에서 아직 미지정하겠다는 그런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죠. 언론을 통해서 그런 부분은 좀 긍정적 이슈가 나왔고요. 또 그리고 이제 G20 회의에서 시진핑과 트럼프 대통령 정상회담 뉴스가 전체 이제 시장에 좋은 긍정 신호를 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긍정 신호를 주면서 한국하고 아시아 증시가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등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신 것처럼 그 전하고 어떤 이제 급락 사례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뭐 미국의 신용 등급, 뭐 그렉시트, 중국의 뭐 그런 주식 버블 그런 부분하고 지금 현재 상태하고 좀 급락 사례하고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긍정 이슈가 나와서 반등을 했는데요. 네. 아직까지 이제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했다가 지금 밀려 있죠. 살짝 밀려서 마감되는 그런 부분은 결국은 미국 채권 금리가 안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미국 채권 금리가 안정이 돼야지 좀 더 안정 구간에 갈 것 같고요. 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본다면 일단은 이제 기술적 반등으로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공포 심리가 어느 정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기술적 반등으로 일단 바라보면서 현재 리스크가 이제 주가는 아직 싼 상태죠. 그래서 싼 거는 우리가 아는데 일단 상쇄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바로 지수가 반등에서 급등으로 가는 것보다는 약간 이제 반등 흐름으로 일단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쌍바닥 패턴이 나온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놓은 상태에서 많이 반등 나와서 만약에 다시 조정 나오면 저점을 다시 벗어나지 않고 반등 나오는 흐름이 중요할 것 같고요. 전체 흐름에 이제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결국은 미중 갈등 이런 부분이 좀 해소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미중 무역 갈등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 주석이 만나서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해가는 그런 좀 해결 신마리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 해결되지 않으면 12월 말에는 다시 좀 무역 갈등에서 좀 이슈가 나올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19년에는 2천억 달러에 대해서 관세가 10에서 25%로
25%로 이제 다시 상향 올라가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보면 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정상회담에서 잘 좀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의 이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완화가 조치가 좀 나타나는 흐름이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이번 주의 흐름이 아주 좀 중요하죠. 네, 뭐 미국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 또 9월 FOMC 의사록이 18일 날 발표가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시장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 불확실성이죠.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우려하는 부분을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나와줘야지 좀 의미 있는 반등이 이어질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10년물 국채금리가 2011년도에 한번 급등이 나왔는데 이때가 이제 3.5로 내가 표시했는데 이제 그만큼 아까 말씀드렸죠. 주식 배당이 3에서 4%니까 뭐 주식 상승기에는 뭐 주식 상승에 대한 그런 이익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3.5의 국채 금리를 봤을 때 이제 3.2 살짝 꺾여 내려온 상태죠. 살짝 꺾여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3.25대를 찍고 살짝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미국 국채 금리가 3.5를 넘어가거나 이런 부분에서 이런 흐름을 보인다면 좀 더 시장에 좀 충격을 줄 수 있겠다는 부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한번 강하게 올라왔을 때 시장에 한번 충격을 줬었죠. 그래서 다시 좀 진정되는 흐름을 보였다가 최근에 워낙 경기가 호전되면서 좋으면서 그런 부분이 금리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이렇게 왔죠. 그래서 이렇게 살짝 꺾여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넘어가면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최근에 이제 올랐다 이렇게 살짝 눌리는 이유는 최근에 주중에 물가 지수가 있었죠. 물가 지수 발표가 있었는데 어떤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는 시장 예상치보다는 좀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물가 상승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우려감이 좀 조금 완화되는 흐름을 보이니까 결국 이제 채권에서도 좀 살짝 올랐다가 지금 올라가지 않고 좀 안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려면 18일 날 미국 FOMC 의사록에서 좀 더 완화적인 발언이 그런 기록들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뭐 상승 추세를 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을 좀 추세에서 완전히 넘어가면 안 되겠죠. 이런 완화적인 흐름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런 우려감 때문에 상당히 이제 우리가 결국은 이제 시장이 안전히 올라가려면 외국인 수급이 들어와야 되겠죠.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안 들어오잖아요. 코스닥에서 저점 매수가 좀 들어왔다가 하루 정도 들어왔다가 금요일은 좀 적게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지금 어때요? 이제 10단위니까 어때요? 4조 원을 최근에 좀 올해 3월달에서 이제 1월달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좀 팔았으니까 상당히 지금 수급이 안 좋은 상태예요. 수급이 줄었다가 다시 내려가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야지 반등을 보여야지 결국은 시장이 좀 안정적인 더 반등을 흐름을 보일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 수급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코스피 지수 그렇고 눌려있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힌트적으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 매수가 들어야지 시장이 좀 더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려면 미국의 채권 금리가 좀 안정돼야 되고 미중 무역 갈등에서 그런 부분이 좀 완화적인 스탠스가 나와야지 좀 움직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그 외국인 매도가 나온 거 보면 여기서 보신 것처럼 워낙 자금 현금화하기 제일 좋은 그 종목들이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반도체주에 많이 팔았고요. IT 하드웨어 쪽에서 팔고 헬스케어 쪽 이런 식으로 집중돼 있었고, 뭐 최근에 이제 매매하는 부분 보면 이제 건설주에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 에너지, 유가가 올라오면서 에너지 쪽에 들어오는 모습, 통신 서비스 업종에 들어왔고요. 유가 올라가면서 조선업종, 유통주, 보험주, 금리 인상 때문에 보험주 이런 식으로 또 인프라 투자 기대감의 기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순매수한 반면 나머지는 이렇게 상당히 외국인들의 매도에서 상당히 어려운 구간에 거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아침마다 제가 이제 병동성 지수 지수에 대해서 제가 보내드리는데 올해 2월 달에 변동성 지수가 37 정도까지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급등을 보였고 지금 최근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보통 이제 이때도 제가 이제 전략에서 문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고점 부분에 이 정도 올라가면 시장이 다시 안정을 찾아갔던 흐름을 보였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올라가지 않은 흐름이 이제 고점까지는 아직도 많이 좀 남아있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빨리 이 변동성 지수가 아래쪽으로 안정된 흐름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은 좀 꺾여 내려왔죠. 좀 내려왔기 때문에 좀 안정을 위해서 다시 재차 내려오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시장이 안정적으로 갈 때 보면 그전에는 거의 10을 중심으로 계속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에 안정권으로 진입하는 것이 좀 시장의 안정적인 흐름으로 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코스피 변동수 지수도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왔고 그래서 코스피 변동지수를 봤더니 한 23, 4 정도까지 이렇게 올라온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올라오려면 좀 남아있긴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어떤 신화 완화적인 스탠스가 나올 때까지는 좀 조심해서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다음 주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죠. 근데 이번 주 시작하니까 이제 18일 날 아까 말씀드린 더 FOMC 의사록에서 어떤 이제 그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부분 좀 점진적인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의 재무부의 환율 보고서에서 중국이 환율 조작국에 지정되지 않기를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불확실성이 해결돼야지 단기 저점을 확인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채권 시장도 우리가 안정적인 흐름이 나오는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채권이 지금 한번 올랐다 지금 살짝 꺾여 있기 때문에 살짝 이런 부분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지를 봐야 되겠고 또 아까 미국 재무부 환율 보고서 중국하고 지금 있습니다. 중국과 연결돼 있죠. 그래서 워낙 정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에서는 일단 중국을 환율 조작국에서 좀 미지정하겠다고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일단 긍정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게 파월 연준 의장이 말 한마디가 중요하죠. 워낙 세계 어떤 경제 대통령과 같은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매파적 발언 때문에 실질 금리가 급등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에 급등에 아니 급락에 어떤 이제 영향을 줬던 그런 시작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채권 시장을 우리가 안정화된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채권 금리가 하락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실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더 하락하면서 실질 금리가 1% 여전히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아직은 우려감이 아직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18일 이런 불확실성,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 부분을 좀 해결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11월 6일날 우리가 항상 이제 그 전부터 하도 이제 미중 무역 갈등에서 하도 시장을 괴롭히니까 이제 11월 중간 선거에 대해서 항상 말씀 체크를 했었죠. 근데 곧 다가오죠.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중국이 만약에 이제 환율 보고서에서 조작국으로 지정되면 상당히 어려운 구간에 있죠. 그래서 뭐 지정되면 뭐 중국만 타격받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글로벌 타격받고 미국도 안 좋아지죠. 그러면 선거 전에 이런 어떤 아주 무역 전쟁이 일마만파로 좀 확산되게 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환율 조작국으로 진행되면 무역 관련해서 중국이 엄청난 피해를 또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만약에 확산되면 중간 선거에서
어떻게 변수로 작용할지 모르죠. 그래서 트럼프에게 독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 병동적 지수가 아직 어떤 올라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전 2월 달에 그 고점 부분까지는 아직 멀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좀 이런 채권 시장 이렇게 본다면 아직까지는 이제 이런 부분이 아직 하향으로 내려오지 않았지만 중간 선거가 가까울수록 이런 무역 분쟁 이슈라든지 채권 시장 변동성은 좀 안정화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과거의 선거의 흐름을 봤을 때 좀 이런 안정적인 흐름을 봐야지 어떤 이제 집권하는 여당 쪽이 유리하기 때문에 무역 분쟁에서 좀 조심할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그리고 채권 시장 변동성에도 좀 안정화될 흐름을 예상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안정적인 흐름 통해서 증시가 다시 안정적인 반등 흐름을 이어가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아까 이런 부분은 이제 주요 일정에 체크를 해보면 아까 다른 부분 말씀드렸는데, 이제 18일날 한국에서도 이제 금리를 10월달 올릴지 11월달 올릴지에 대해서 고민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고민할 것 같고요. 워낙 이제 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또 급등했던 그런 원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되고 시장의 이런 현재 경제 상태를 보면 금리를 동결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한국 은행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달에 안 하면 11월 달에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유럽 정상회담에서 이제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영국의 브렉시트 관련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탈리아가 지금 좀 시장을 좀 괴롭히고 있죠. 예산안 부분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확인될 수 있는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GDP 발표가 있고요. 이렇게 잠깐 전체 체킹을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첫 단원 했고요. 이제 두 번째 주도 업종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주도 업종군들이 다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에 있죠, 시장. 그래서 거의 많은 종목들이 이제 깨지다 보니까 5일선 부분까지 반등 나죠. 5일선에 지금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종목들을 쭉 보게 되면 주도주 했던 업종들 종목들 보면 메리트로 잠깐 이 차트를 제가 새롭게 차트를 가져오겠습니다. 주도주 역할을 했던 이런 바이오 종목들도 다 깨져서 5일선을 쭉 저항받고 있는 흐름을 볼 수가 있고요. 대부분 지금 이 종목은 괜찮죠. 워낙 내국캠 바이오는 그나마 지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많은 종목들이 지금 5일선 이렇게 깨져서 내려서 지금 저항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도 업종을 한번 체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도 그렇고 유진기업 다 깨져 있죠. 특수건설, 이하공영, 대아TI, 현대로템 이런 식으로 보는데 한번 하나씩 그냥 체킹을 해볼게요.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먼저 체킹하면 일단 북미 정상회담이 좀 기간적으로 밀렸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충격을 받고 지금 급락이 나온 상태죠. 근데 일단은 재료 측면에 보면 재료가 소멸된 건 아니죠. 완전히 소멸되는 건 아니죠. 소멸은 아직 아니죠. 재료는 있죠. 근데 그 기간이 뒤로 밀린 점, 임팩트하게 쏴줄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이 기관이 좀 루즈해지는 그런 흐름이 있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재료가 임팩트하게 때리는 강하게 밀고 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그런 부분이 있고 일단 정부에서 올해 철도 도로 연결 사업 그런 부분은 이제 어떤 진행하겠다고 지금 해놓은 상태에서 아직까지 봤을 때는 좀 더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좀 길어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하지만 중간중간에 재료가 나올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좀 어떻게 보면 변수가 워낙 많은 그런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북미 정상회담 안 한다고 했다가 또 그 다음날 또 하겠다고 했던 것처럼 어떤 뭐 변수가 어떤 돌발 변수가 또 언제 어느 때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전체 흐름에서 보면 일단 북미 정상회담이 확정됐을 때 북미 정상 확정됐을 때 이런 라인을 봤을 때는 아마 이제 비핵화에 그런 관련된 재료가 같이 묻어졌을 때 아마 북미 정상회담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북미 정상회담이 이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 나왔을 때가 좀 시세를 낼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되는데 그 전에 만약에 재료가 나온다면 단발성으로 올랐다가 꺾이는 그래서 단기의 상승을 보였다가 지금 다시 조정 나올 수 있는 그런 흐름을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트가 주요한 지지 라인을 벗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네. 최근에 이제 어떤 지지 라인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겠고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종목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그래서 한번 종목을 바로 보면서 체킹해 볼까요? 현대 롯데 이제 철도주였고요. 여기 보신 것처럼 어때요? 이제 기대감 위에서 한번 이제 올라온 상태죠. 21선 부분을 쭉 타고 흐름 행보를 보였어요. 그래서 재료를 기다린 거죠. 재료를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이제 선거 전에 미국의 11월 6일 선거 전에 좀 기대감을 갖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이랬으면 이제 정상회담 나왔으면 한번 올라가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런 자리 이제 매물대에서는 매도를 해야 되는 게 맞겠죠. 근데 그러지 못하고 이제 좀 길어지면서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현재 관에서 보면 22,800원 에서 흐름을 체킹해 볼 수 있겠죠. 저점을 이제 최근 지지 라인을 깨고 내렸기 때문에 이 라인을 이제 저점으로 체킹을 하고 봤을 때 이 라인 그래서 이 라인에서 현재 이 저점 라인 이 라인을 현대의템 같은 경우는 이 5일선을 벗어나면서 내렸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저점을 형성하게 가는데 최근에 저점 라인을 벗어나면 이 라인까지 23,000원 이 라인 때까지 22,800원 이 라인까지 내려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때 뭐 급락이 한번 나왔고 최근 시장 급락 나오면서 이 저점을 형성했던 이 라인은 지켜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면 우리가 체킹했을 때 이 라인에서 저가가 24,600원이죠. 종가상으로는 25,300원. 그래서 저가 24,950원 딱 찍고 이렇게 갔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5일선이 쭉 내려오잖아요. 지키고 있다가 이 5일선을 딱 안착하는 흐름을 탔을 때 다시 한번 이제 반등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엄청난 그 미국과의 관계에서 진전된 그런 재료가 나오지 않고 한국과 좀 북한과의 그런 재료가 나온다면 올라오면 어떤 저항권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단발성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올라가면 저항받고 다시 밀렸다가 어떤 이제 5일선을 지지받고 가느냐에서 중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는 이제 시간 흐름상 보면 이제 북미 중간선거 끝나고 북미 정상회담 관련 자료가 나와야지 다시 타고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워낙 남북 경협주는 재료로 가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래 봐야 되겠고 그래서 가격적으로 보면 이 라인을 벗어나면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는 거고요. 다시 5일선 내려서 타고 왔을 때 어느 정도 이제 단기의 저항을 돌파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기대하는 사람들이 좀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반등 흐름을 예상해 보는데 반등했을 때 그냥 일시적인 재료가 나온다면 단발성으로 올라오다가 지금 다시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겠고 북미 정상회담 비핵화 관련 이야기가 나와야지 좀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아티아이아도 당연히 그런 비슷한 흐름이죠. 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저점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더 내려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좀 더 이 라인 또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리스크 관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이 만약에 이제 내려오고 나서 만약에 정리했다면 이제 들어간 타이밍은 이 5일선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거래까지 실어주면 더 안정적인 흐름이겠죠. 바닥권에 매수가 들어왔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MACD 오실레이터를 쭉 체킹을 해드리는데 이런 부분에서 보면 매수 자리 나왔고 이 자리에 이제 매도 자리에 나왔다가 다시 한번 살짝 매수 자리에 나왔다가
다시 이런 자리 이제 매도 자리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MACD 오실레이터가 지금 계속 매도 신호를 주는 거죠. 지금 아직 매수 신호를 안 주는 거죠. 이게 줄어드는 흐름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상승은 이렇게 줄어드는 흐름 이후에 매수 신호가 나왔던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킹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양한 거의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경협주들이 지금 그런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부토건도 그렇고요. 지금 깨졌다는 거죠. 특히 삼부토건은 깨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나중에 5일선 올라가야 되는데 쉽게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재료가 나와야지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일단 뭐 삼부토건은 뭐 상승 전보다 더 내려와 있네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어느 정도 이제 추세를 타고 갔어요. 21선 쭉 타고 갔잖아요. 20선 이제 깨고 내려오니까 여기서 뭐 MACD 오실레이터도 지금 내려버리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보면 일단은 대처점 지금 이렇게 다 깨져 있어 가지고요. 전체 종목들이 깨져 있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서 이렇게 이 라인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5일선을 쭉 저항받고 쭉 내렸기 때문에 5일선을 내려올 겁니다. 이제 쭉 내렸을 때 여기를 올라타는 흐름이 중요한 타이밍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이 이제 재료가 더 올라가려면 61선 라인을 빨리 진입했을 때 좀 안정적 흐름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타고 일시적으로 내려갔다면 올라가는 흐름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저항이 만만치 않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재료가 나오면 일단 여기서 저항을 받을 수가 있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라인마다 지금 많이 물려있기 때문에 이제 저항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61선은 60일 동안 최근에 매수한 사람들 매수 가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항이 지금 받는다는 거죠. 올라오면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한 체킹을 했고요. 다음으로 이제 옆으로 넘어가서 일단 IT주에서 반도체주를 볼까요? 반도체주 같은 경우는 최근 이제 D램 가격 또 낸드 가격 뭐 소폭 조정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워낙 이제 올해는 실적은 좋은데 2019년에 뭐 좀 실적이 안 좋아질 거라는 이야기 계속 나오면서 전반 나오면서 상당히 괴롭히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론을 본다면 일단은 D램 쪽은 그나마 이제 중국 쪽에서 따라올 수 없는 구조 있고 낸드 쪽이 이제 시장 진입하기에는 좀 기술력이 좀 낮아도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제 낸드 쪽이 지금 하드디스크 HD 하드디스크 우리가 컴퓨터 예전에 하드디스크를 썼죠. 하드디스크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SSD가 이렇게 교체해 나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올해에 지금 시장에서 저장 장치의 70%는 HD 하드디스크고 30%는 이제 이렇게 SSD라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체가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가격 면에서 낸드 쪽이 그 전에 비쌌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좀 소외됐었는데 이제 가격이 뚝 떨어지죠. 낸드가 떨어지니까 수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 리포트를 딱 보게 되면 또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이후에 딱 보게 되면 이렇게 가격은 떨어지는데 수요는 물량은 증가하고 있다. 물량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많이 하는 이유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내년에 더 가격이 낸드가 떨어지면 SSD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경쟁력에서 SD 모든 면에서 유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확대에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확대에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최근에 SK하이닉스가 청주의 M15에서 낸드 쪽, 3D 낸드 쪽 시장 그런 가동이 공장이 이제 준공식을 했죠. 그런 부분을 보면 이런 뭐 SK하이닉스가 낸드 쪽에 약한 부분이 있죠. 비중이 약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더 확대해 나간다는 것은 결국 이런 시장을 본다는 거고 앞으로 이제 프라이드급을 이제 SD에서 그런 부분을 계속 해서 서버 쪽으로도 공급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전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워낙 지금 미국의 기술주가 안 좋으면 또 타격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내년 정도에 아마 2019년도에 하긴 했더니 2019년 2분기 정도에 딱 갔을 때 1분기는 비수기니까요. 2분기에 딱 갔더니 견조하다는 흐름이 나온다면 그때 IT주가 다시 한번 어떤 글로벌 위기가 오기 전에 한번 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2분기쯤에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 워낙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래서 뭐 2분기에 좋아진다 그러면 1분기에 또 반등에 나올 수도 있겠죠.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큰 흐름을 지켜보는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흐름을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실적 하인스가 지금 아직 뭐 3.5배 수준이죠. 아주 저평가죠. 저평가. 지금 주가가 2배 가도 인정해 줄 부분인데 워낙 지금 미중 무역 갈등 그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지금 수급이 안 좋으니까 애국인이 빠져나가면 주식이 팔기 좋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팔기 때문에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보겠고요. 그래서 이제 SK하이닉스 반등 나왔는데 제가 이제 추세 이렇게 TV 가서 이렇게 상담하게 되면 추세는 그려놓고 고점이 지금 쭉 낮아진 상태고 저점도 지금 낮아진 상태여서 이 파동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동에서 저점 찍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하락 추세의 상단부를 돌파하고 올라가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섰을 때는 결국은 이때 한번 기대해 볼 만했는데 다시 밀려 내려와 버리죠. 다시. 그래서 상단부 단기 하락의 추세에 있는 상단부를 이 가격도 올라 7만원 중반대에 있는 76,000원, 7,000원까지 가게 되면 갈 수 있겠죠. 근데 단기 올라가게 되면 이 저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돌파하면 나와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는 눌린다면 눌렸을 때 이렇게 정도 다시 저점을 높인 이후에 이렇게 올라가 주는 힘이 좀 나와야지 좀 하락 추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예상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이 하락 추세에서 아직 올라오면 저항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삼성전자 볼게요. 삼성전자도 지금 그런 상황이죠. 쭉 추세가 아직 추세 완전히 고점이 지금 낮아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네, 고점이 낮아진 상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벗어나면 일단은 당시 벗어나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 라인을 지금 최근에 44,000원 부근 라인을 이제 벗어나면 안 되겠죠. 내려왔으니까 이 라인을 벗어나고 올라가 주는 나와야죠. 그러지 않고 올랐다가 계속 눌렸다가 다시 밀려 내려가 되면 어렵겠죠. 그래서 44,000원 벗어나면 지키지 못한다면 단기 하루 정도 빠질 수 있지만 벗어나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아직까지. 그래서 이 추세에서 결국은 삼성전자도 이 추세에서 내려오는 이 추세에서 벗어나는 그림이 나와야지 반등하죠. 그래서 이때도 한번 제가 계속 추세선 그려서 말씀드렸었죠. 이때도 제가 선을 그리니 직선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하락 특히 그래서 하락 추세에서 여기 벗어나니까 한번 반등이 눌림목 주고 다시 이렇게 한번 벗어났었죠. 이 추세를 이렇게 갔었어야 되는데 타고 갔어야 되는데 가지 못하죠. 여기서 벗어나니까 다시 재차 하락 흐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의 흐름을 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도 반등 났을 때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보면 이런 추세를 탄 거죠. 이렇게 타고 가다가 벗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런 자리가 매도 자리가 된 거죠. 여기서는 또 이렇게 매수 자리 되고 여기서는 다시 매도 자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라인을 벗어나면 안 되겠죠. 시장이 좀 더 충격이 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워낙 삼성전자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장비주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아직 이제 삼성 평택 공장에서 원래는 이제 낸드 쪽을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다가 D램 쪽이 시장이 더 좋고 이익면에서도 좋으니까 이제 D램 쪽을 좀 챙겼고요. D램 쪽 그리고 렌즈 쪽은 좀 놔뒀죠. 왜냐면 가격이 또 떨어지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했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서 아직 장비 쪽은
수주는 앞으로 이제 확인을 하고 가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장비 업체들, 뭐 소재 업체들 다 보겠지만, 엄청 힘든 구간에 있죠. 장비 업체들. 그래서 소재 쪽을 많이 보라 하는 거죠. 소재 쪽은 그나마 이제 들어가는 장비는 한번 세팅되면 어떤 AS 측면에 있겠지만 소재 쪽은 이제 꾸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소재 쪽을 보라고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이제 그나마 좀 반도체 쪽에서 어느 정도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워낙 그 반도체가 안 좋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안 좋은 모습이 있었는데 그나마 이제 이제 금요일 날 이 5일선을 쭉 밀려 내려가다가 5일선을 딱 탄을 보였고요. 일단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온 모습이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올라왔는데 일단 실적 발표할 때 보면 이때 1분기 실적 발표할 때 한번 강하게 올라왔고 이때 1분기 실적했고요. 이때 2분기 실적할 때 주가 뭐 급락했다가 이런 부분에서 반등 한번 나왔다가 반등하려면 이제 3분기 실적 나왔을 때 한번 반등이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단기적으로 이렇지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의 그런 납품한 회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청주에 있는 M15 그런 공장 준공 소식도 전해졌죠. 그리고 삼성의 중국 시안 공장 중에 또 일부가 또 돌아가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긍정적인 재료 측면에서 좀 긍정적인 상황이죠. 근데 차트가 이렇게 깨져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 저점, 최근에 이제 다 일시적으로 밀렸다가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오면 이 선에서는 쭉 보면 아마 이제 저항이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그래서 IT주가 좀 주도주 역할 했을 때 그때 다시 강하게 흐름을 타겠죠. 근데 아직은 IT가 아직 강하게 가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많이 깨져 있던 거죠. 지금 다양한 뭐 장비주들 좋았던 흐름들 다 이런 종목도 막 급등 나왔던 그런 종목도 지금 어떤 수렴 패턴 많은 이후에 이렇게 고점 저점에서 이 저점을 벗어나니까 어때요? 이동 평균선을 좀 수렴해 놓고 내려가니까 이제 급락이 한번 나왔던 흐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유료 회원분들은 제가 주식시장닷컴에 1강부터 5강까지 해서 주식 교육 그런 부분을 제가 올려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여러분들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기술적 분석하는 능력을 좀 키우는데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그 전에 강의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그물망에서도 이렇게 그물망이 이제 모아졌다가 수렴했다는 거죠. 그래서 수렴한 후에 여기서 밀리니까 여기에 그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동평균선인데 모아지면 여기에 5일 동안 들고 있는 사람 5일선은 21선, 20, 61선, 120선에서 한꺼번에 다 들고 있는 상태에서 밀려 들어오니까 매도가 나면서 이렇게 하락폭이 컸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5일선 쭉 내려왔는데 이런 반도체 좀 중소형주는 안 좋은 모습이 있다는 거죠.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체킹해 보고요. 이제 전기차 그 다음에는 전기차로 가볼까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왔고요. 이제 세 번째 전기차. 이제 전기차 제가 전략에서 이제 방송에서 그렇지만 전략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약바이오주가 먼저 하락을 했죠. 그 다음에 뭐 전기차, 그 다음 남북 경협주 무너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2019년에 본격 이제 어떤 성장 궤도의 가장 큰 그런 업종, 그런 섹터 중에 하나죠. 그래서 최근에 전기차 업종이 조정이 났기 때문에 좀 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019년에 이제 중국의 전기차 의무 생산도 있고 이제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 전기차 관련 모델들이 이제 출시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2019년, 20년에서 성장 이어갈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이제 전기차가 가장 많이 갈 때가 홀수 연도에 많이 갔던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섹터를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스코 캠텍은 최근에 이제 상승 쭉 타고 가는 흐름을 보였죠. 타고 나서 우리가 캔들 여기 보신 것처럼 이 꼴이 긴 캔들을 보였죠. 그래서 이제 주가가 마지막에 한번 강하게 시세 내는 이후에 세력들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제 봉이 커지죠. 올라갈수록 이때도 봉이 아침에 이렇게 양봉으로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 되겠다는 흐름 보이죠. 왜냐하면 어떤 시세를 내고 나서 그 다음부터 꺾여 내려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올려놓고 마지막에 올려놓고 매도하고 나오기 때문에 어떤 이제 마지막에 강한 거래량도 많이 실리게 되는 거고요.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시세를 냅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이렇게 양봉으로 보였다가 밀려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쭉 보면 이 봉 모양을 보면 제가 말씀드렸죠. 추세 전환 캔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 자리에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상승했다가 어때요? 이렇게 상승했다가 차익 매물에서 이렇게 내려온 거잖아요. 이렇게 내렸다 살짝 반등해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 라인까지 보면 매도의 힘이 엄청 강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캔들에는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의 힘겨루기 결과라는 것을 제가 항상 강조해 드렸는데 그만큼 고점에서 찍고 하락 매도 세력이 나왔기 때문에 세력들이 빠져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거래량까지 나왔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고점의 캔들에서 추세 전환 캔들로 제가 교육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 말씀드리는 거. 그래서 조정이 났고요. 그래서 올선을 쭉 타고 가다 올선을 올라탔다는 거죠. 이번에는 그동안 보면 그래서 최근에 수급적으로 보면 살짝 이제 들어온 모습인데 최근에 기관들도 이제 매도에 나가고 그래서 MACD 오실레이터는 아직 매수 신호를 주지 않은 모습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봤을 때 골든 데드 크로스의 비슷한 흐름을 봤을 때 이제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5일선을 지켰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이 포스캠텍 20선을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을 때 다시 다시 반등을 보일 텐데 이런 과정에서 보면 올라오면 바로 못 가는 이유는 이 자리에 올라오게 되면 물려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날 150만 주이기 때문에 이날 물려있기 때문에 올라오면 저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항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올라오면 비중 조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그나마 먼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뭐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 우리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산업은 일단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일단은 이 종목은 이제 기관이 최근에 기관에서 좀 매수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공매도 물량은 10,000주 정도, 많을 때 20,000주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고요. 그리고 애국인은 어때요? 지금 애국인은 좀 매도가 쭉 나오는데, 그나마 이제 최근에 이제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시장에 의하면 이제 그렇게 큰 피해는 보이지 않은 모습이죠. 아직까지는. 그래서 21선을 이제 복귀하는 흐름은 아주 긍정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이제 하락 추세에서 120선이 쭉 이에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바꿔나가는 거죠. 추세가. 그래서 21선, 61선에서 역배열에서 이제 추세를 돌리죠. 그래서 61선 이제 120선이 아래로 내려가고 20선이 이쪽으로 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라서 한번 5일선 타고 갔다가 5일선 지지받고 하는 거죠. 지지선 역할을 했죠. 이동평균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최근에 저항이 되면서 꺾이면서 어때요? 계속 하루에 올랐다가 계속 밀려내는 거죠. 그래서 올랐다 해서 저항받고 내려왔다가 최근에 다시 5일선 타고 올랐다가 시장이 내려오면서 밀렸다가 다시 올라온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나마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죠. 그래서 이 라인을 벗어나면 좀 어려운 구간을 또 한번 거칠 수 있겠지만 아직 이제 60선, 이 120선에서 강하게 좀 지지해주는 흐름을 보이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21선은 이제 지키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5일선과 20선에서 데드에서 21선을 깨고 5일선 내려왔고 다시 올라간다면 그런 흐름에서 이제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5일선 올라가고 20선 이제 60선도 따라 올라가죠. 그래서 60선이 하락 추세에 있죠. 그동안 하락 추세에서 딱 옆으로 놓았다가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120선도 이렇게 가다가 이제 옆으로 쭉 가다 보면 정배열되어 있으면서 좀 더 이제 긍정의 흐름 보일 수가 있는데 이 라인이 이제 저항이 되는 거죠. 전고점 부분에서
예, 그때 한번 이제 거래 쪽에 실려 있었기 때문에 이 라인은 이제 벗어났을 때에 좀 시세가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큰 그림에 다시 본다면 예, 매물대로 보더라도 네, 이 라인에 네, 지금 꼬리 달죠. 이 꼬리 달. 이 라인이 저항이 있다는 거죠. 저항이 되기 때문에 4만원, 장중에 4만원 찍을 수도 있고 39,000원대에 있을 수도 있죠. 네, 올라가다 보면 이제 거기는 이제 힘에 따라서 매수 힘에 따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라인에서 올라오면 여기 돌파하고 올라가 준다면 쭉 올라와서 만약에 눌렸다, 시장이 다시 좀 눌렸다 그러면 올라왔다 내렸다가 다시 돌파했을 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라인을 벗어난 흐름이 나왔을 때 좀 더 이제 한번 타고 갔을 때 이 라인에서는 일단 저항이 될 수가 있겠다는 부분이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PTC 히터를 주로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증설 준비하고 있고 아마 이제 증설은 한 1년 동안 준비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동안 수주받았던 물량이 이제 2분기부터 매출로 계속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증설 이어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전기차 관련해서 많이 성장한다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동안은 어때요? 이제 주가가 올라갈 때 보면 어때요? 타이밍을 보는 거죠. 이때하고 좀 비슷한 흐름을 보이죠. 이 120선이 아래 위에 있다가 지금 아래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이런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지금 이 라인하고 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이 라인과 이 라인을 어때요? 그림이 좀 비슷하죠. 결국은 이 주가가 한번 이렇게 레벨업해서 갈 때 보면 이 이동평균선이 여기서 정배율로 가면서 상승 추세를 갖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0선도 아래로 갔다가 이제 이렇게 상승하는 흐름 보이는데 이런 구간에 있는 거죠. 60일선이 먼저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에서 60일선 올라가는 흐름, 21선 타는 흐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올라간 다음에 이 라인 그 이후에 뭐 전기차 부분에서 더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움직인다면 이 라인도 추가적으로 어떤 오버슈팅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종목 만약에 이제 전기차 부분이 순조롭게 가준다면 뭐 나중에 더 추세를 탄다면 더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종목 흐름 보면 제가 아까 홀수 짝수 그랬는데 한번 올라갔다가 1년이 걸리죠. 하락하면 또 1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2017년도에 이렇게 한번 상승을 탔고요. 2018년도에는 좀 힘든 과정을 겪었고 그래서 다시 한번 타면 2019년까지 쭉 올라간다면 큰 그림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 라인을 한번 보면 비교해 보면 이 폭이 이 정도 되죠. 폭이 되고 저점이 더 높아졌죠. 낮으면 올라가게 되면 언젠가는 어떻게 보면 전에 회원님들은 막 장기 투자했죠. 포스코 캠텍 같은 경우는 장기 투자해서 돈 상당히 많이 버셨는데 이제 금수기님이 그랬었죠. 그래서 그때 뭐 엄청 쌀 때 작년 초반에 알려졌는데 그걸 꾸준하게 1년 넘게 가지고 지금도 들고 가시는데 그런 것처럼 이런 나중에 흐름 탄다면 이 정도 폭이 이 정도 올라가면 이 정도 폭을 보면서 한번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순조롭게 수주라든지 그런 부분. 그래서 중국 쪽이 이제 산업이 커지는 물량에서 지금 현대 기아차의 물량을 받고 테슬라에 많이 받는데 비중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글로벌 지금 그 경쟁 업체들하고 지금 계속적인 수주 그런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기업들하고 협상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런 공조 같은 경우는 이제 히터 관련해서는 뭐 싸거든요. 10,000원. 근데 뭐 전기차 같은 경우는 30만원. 좀 대량을 받으면 20만원대, 20만원에서 엄청 비싸게 받죠. 좀 이야기다 보니까 제가 말을 많이 했네요. 하여튼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닌데 말 많이 하게 됐네. 그리고 이제 전기차 관련 계속 체킹해 보도록 할게요. 전기차. V온텍, V온텍 이제 검사 장비 관련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일단은 이 120선 쭉 하락 이렇게 아래에다가 이제 정배열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어떤 흐름을 타다가 이 20선도 가다가 이제
한번 시장이 영향받고 내려와 있는 상태, 다 깨져 있는 상태인데 그나마 이제 이 120 라인을 선을 이제 지지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5일선이 나오는데 이 5일선까지 안착 흐름이 나오면 일단은 뭐 일단 좀 일단 매수의 첫 번째 신호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0선 이렇게 돼 있고 여기를 이제 지켜주는, 그래서 이 120 라인은 벗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라인, 특히 이 라인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내리면 고개를 더 숙여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5일선 타고 이 라인에서 지켜주는 흐름 나온다면 다시 이 하단부에서는 대기 매수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제 기대가 될 수가 있는데, 흐름상을 이제 봤을 때는 이제 파동을 타고 가겠죠. 만약에 이제 지지해주, 하방을 지지해주 올라간다면 파동을 타고 갈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배열을 좀 잘 맞춰갔을 때, 그래서 아마 이제 이 라인에서 21, 61선을 올라타는 흐름이 아주 이 종목이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34,0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에서 34,500원 정도 이 라인을 올라타는 흐름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야지 외국인 기관들도 따라 붙거든요. 근데 이렇게 종목이 이렇게 눕혀 있으면 수급이 안 들어와요. 더 매도가 나오죠. 이렇게 보면 외국인. 올라갈 때 보면 이렇게 좀 이쪽으로 갔을 때 수급들이 좀 외국인 기관들도 수급이 좀 붙습니다. 그래서 상승을 탔을 때 붙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추세를 확인하고 외국인 기관들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지금 중요한 120 라인 선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상승할 때 보면 5일선과 21선을 타고면서 가는데 최근에 깨고 내렸죠. 그렇기 때문에 5일선을 쭉 저항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5일선 저항. 그러니까 이제 매수 타이밍은 이 5일선을 딱 안착하는 흐름이 이제 60선을 안착하기 때문에 이 5일선을 안착 흐름이 나와야지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잠깐 시장 언급을 해드리면, 우리 한국 증시가 일단 반등했죠. 1차 반등했고 미국 증시가 또 반등했죠. 2%대 나스닥 기술주가 상승했죠. 그러면 일단 이제 내일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어떤 하방의 방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마감됐죠. 그렇기 때문에 봤을 때 좀 더 이제 그 다음 미국 시장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반등이 나와야지 또 한국 시장 움직일 것 같은데, 그러기 본다면 전체 이제 미국 증시가 급락이 나지 않고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된다면 이런 종목도 다시 재차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에코프로는 이제 실적 수주면에서 이제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양봉 나왔기 때문에 이제 상승 에너지를 갖고 마감됐죠. 그래서 내일 정도 다시 이 5일선 부근을 좀 지켜주는 나온다면 이 추세에서 크게 이어가는 흐름을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추세 라인에서 아직은 흐름을 타는 흐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본다면 나중에 또 추세를 이렇게 타고 가겠죠. 그래서 제가 선을 쭉 연결해 놨죠. 이게 전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강한 저항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종목이든 가게 되면 전고점에 가게 되면 차익 욕구를 바라볼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다 이 라인을 한번 본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 라인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여기서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놓고 대응하라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캔들 배운 분이라면 알 수 있겠죠. 제가 이 음봉이면 어때요? 계속 올라갈 때는 양봉 타고 가다가 이렇게 음봉 나오면 차익 실현 나온 거죠. 갭 상승했다가 종목이 이렇게 갭 상승하면 이렇게 갭 상승하면 갭 상승을 이용해서 쭉 올라가주는 의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날 어때요? 종가를 벗어나지 않아야 되는 흐름을 보이면서 올라가면 긍정적이에요. 근데 여기는 보면 어때요? 갭 상승했죠. 오히려 갭 상승했다 여기서 밀려내려 버린 거죠. 그러면 이 올려놓고 매도가 나왔다는 게 때문에 추세잖아, 캔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간 종목에서 음봉이 나오면 조정이 나옵니다. 이때도 한번 살짝 음봉 나오니까 좀 조정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5일선을 벗어났을 때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이격도 벌어지면서 강하게 올라갔으면 제가 이제 5일선을 보고 대응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가다가 이제 20선 지지받고 20선에서 이제 재매수 하는 거예요. 한 1차 상승에서 재매수 해볼 수 있죠. 여기서 매도했다면 20선 지지받고 5일선 다시 올라타면 재매수를 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팁으로 드리면 이제 이렇게 올랐다가 이제 5일선 벗어나면 매도했다가 20선 지지받고 다시 5일선 타면 다시 매수하는 거죠. 그래서 올랐다가 다시 깨면 5일선 깨면 다시 매도했다가 지금 5일선 올라타면 다시 이제 진입하는 거죠. 이런 과정을 볼 필요 없겠고요. 일단은 이제 60일선 이쪽으로 가고 있고 100일선은 옆으로 갔으니까 바로 내려오지 않는 거죠. 근데 만약에 추세가 이 아래쪽으로 가고 있었다면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 있었을 텐데요.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지지해주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큰 급락이 나오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또 기회를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MACD 오실레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밀려서 지금 아직 올라오는 모습 보이지 않고 있어요. 단기적으로 이제 급락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양한 종목, 일진 머티리얼즈 있는데, 일진 머티리얼즈 지금, 양봉 나오면서 올라갔죠. 쭉 MACD 오실레이터 커지다가 지금 줄었는데, 그래서 5일선을, 딱 반등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에 매수가 들어온 모습이, 그래서 120선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왜냐면 120선 밀려 내려가게 되면 상당히 이제 그림이 안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등 나오면 이 선에서 나중에 반등 나오면 저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세 이렇게 눌려놓고 가면 여기를 벗어나는 올라타는 흐름이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좀 더 조정이 올 수가 있는데 올랐다 내렸을 때 이 120선 라인은 꼭 지켜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추세가 꺾이지 않고요. 살아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꺾어 내려가 이 120선을 깨고 내려가게 되면 고개를 숙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MLCC 보도록 할게요. MLCC 이제 5G 같은 경우는 지금 대형주는 잘 흐름을 타는 것 같아요. 그래서 MLCC 5G 체킹해 보면 삼성전기가 대표 기업이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내년에 기대되는데 최근에 여기서 보신 것처럼 공매도가 80만 주 하루 거래량이 200만 주 100 몇십만 주 하는데 공매도가 60, 70만 주, 80만 주 그러면 어때요? 매매에서 애국인의 매도가 거의 대부분 공매도로 나온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요즘 공매도 공격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금요일 같은 경우도 보니까 공매도가 또 나온 것 같아요. 나왔지만 그래서 이렇게 선물 쪽에서 많이 이제 자금이 들어온 것 같은데 그러면서 올라갔는데 좀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겠는데 애국인 매도에 비해서는 좀 약한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내려온 상태예요. 그래서 거의 공매도가 좀 진정되는 흐름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진정된 흐름을 봤을 때 이제 언제가 또 공매도를 갚아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강하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공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좀 저항이 될 수가 있는데 이 저점 이제 12만 5천원 벗어나면 안 되겠지만 밀려 내려온다면 저점 안 되겠고 올라와서 움직이는 봤을 때 이 5일선을 꼭 지켜주는 저점 이 라인을 지켜주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워낙 그 기업 내용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좋은데 최근에 이제 무라타 일본의 이제 증설 이야기 나오면서 그걸 가지고 지금 애국인이 지금 두들겨 지금 패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공매도 좀 진정되는 모습이 중요할 것 같아요. MLCC 체킹해 드렸고요. 코스모 사마 콘덴서도 대표 기업이죠. 그동안 공매도 좀 나오면서 좀 내렸었는데 이 하락 추세를 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말씀드린 대로 이 라인에서 고점이니까 올라오면 여기를 벗어나는 흐름이 나와야지 결국 20선과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 벗어나는 흐름이 나와야지 좀 더 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락 추세를 벗어나는 흐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LG U 플러스는 지금 그나마 다른 종목에 비해서 지금 긍정적인 흐름을 보고 있는 하단부 그래서 이 라인이고요. 특히 61선을 벗어나면 안 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올라오면서 지금 음봉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에 올라가면 이제 좀 저항 구간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쉽게 올라가면 저항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요. 뭐 다산 네트워크스가 그나마 이제 소형 조그만 종목 중에서는 좀 나온 것 같아요. 다산 네트워크스 하단부 좀 지킨 점, 예, 긍정적인데, 예, 솔리드라든지 에이스테크는 많이 깨진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제약바이오주는 그나마 이제 먼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시장 최근에 급락할 때 그나마 버티고 있었던 종목들인 것 같아서 종목들 보면 일단은 체킹을 해서 또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지금 일단 여기까지 체킹하고요. 여러분들 주무셔야 되는데 아까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인 흐름이거든요. 플랫폼 기술이 있는 좀 신약 후보 물질이 많이 있는 기업들은 좀 긍정적인 흐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21선을 올라탔는데 이 라인을 이제 지켜준다면 긍정적 흐름을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라인을 이제 5만원선을 돌파하고 갔을 때 더 긍정적이겠죠. 그래서 이 라인 지금 현재 관에는 레고캠 바이오는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고요. 크리스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뭐 무방할 때도 그렇지만 좀 긍정적인 그런 기업 중에 하나라고 해서 이 5일선을 쭉 저항받고 있는데 여기를 올라타는 흐름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5일선 저항받고 이제 제가 크리스탈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인데 5일선 탔기 때문에 여기서 저항 지지받고 갔는데 여기서부터 저항받고 있죠. 그래서 이 5일선을 안착 흐름이 나왔을 때 이제 어떤 하방 지지받고 다시 돌아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간다면 나중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거래량 많이 실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거래량 많이 실렸던 여기에 많이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오면 이 라인 때 2만원, 6천원 넘어가면 7천원, 8천원 막 이 사이 봉이 크죠. 그래서 이 라인에서는 저항을 좀 받겠죠. 대장주 뭐 바이로메드 대장주 중에 하나죠. 이런 종목들은 플랫폼 기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5일선을 지금 돌파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지지 흐름을 확인한다면 재차 좀 안정을 취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나마 좀 나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체킹했고요. 메디포스트도 5일선 양봉 나온 점은 이제 긍정적이죠. 여기서 이 꼴이 음봉 나왔고요. 추세자는 캔들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양봉 나오고 아래쪽에서 양봉 나오면 그나마 추세자는 신호가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5일선을 타면은 그나마 좀 안정적인 좀 하방을 좀 지지해주는 흐름을 좀 더 이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조정을 받았죠. 그래서 최근에 만약에 이 라인까지 내려온다면 이 8만원 장중에 내렸다 8만원 근처 가게 되면 또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될 것 같아요. 바이넥스도 그렇고요. 이제 거의 비슷한 흐름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5일선을 올라타는 흐름, 특히 최종적으로 60일선까지 올라가면 안정권을 지금 형성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아래쪽에서는 대기 매수가 있구나, 좀 안정적인 흐름 볼 수가 있겠구나, 알 수가 있고, MACD 오실레이터가 다시 이제 이렇게 빨간색으로 돌아선 다음에 좀 더 긍정적인 흐름 보이겠죠. 다양한 뭐 종목들 지금 뭐 올라간 종목도 많죠. HLB하고 이제 이런 종목들은 신라제 이런 종목들은 이제 임상 관련해서 하반기에 재료가 있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HLB, 신라제는 재료가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고, 이제 대형주 셀트리온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보이는데 결국은 셀트리온은 5일선을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을 때 좀 더 돌겠죠. 그냥 5일선 지지받고 5일선 저항이니까 5일선 안정적 흐름을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재료 측면에는 말씀드린 투룩시마라든지 넴시마, 허즈마 같은 재료들이 또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기대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재료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체킹해 봅니다. 다양한 이제 바이오 종목들 보면 5일선에 딱 저항되어 있는 종목들 다 많다는 거죠. 지금 먼저 좋은 종목들은 좀 먼저 더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메디프론이라든지 이런 종목도 보면 아이진 같은 종목도 보면 5일선에 반등 났죠. 5일선 지금
타지 못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올라갈 때 보면 5일선 타고 가잖아요. 특징적으로 5일선 타고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61선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고 있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추세 좀 만들어가는 흐름을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급락 가운데 나중에 뭐 다음 주 지난 이후에 뭐 이제 다음 주부터 실적 시즌이 본격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실적 시즌이 완료되면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한번 반등할 가능성이 크죠. 12월 달에는 뭐 대주주 해피 물량 막 그러면서 좀 시장 괴롭힐 것 같고요. 네. 네, 다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다 못 보는 게 아쉽네요.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조선 유가는 이제 조선주 그런 부분 계속 지금 조정이 나왔죠. 지금 조선주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유가하고 같이 해서 계속 보시면 좋겠고요. 이프라 투자에서도 기계업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은데 요즘 시작 다 깨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통신주는 좀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금리 상승 때문에 은행보다는 보험 쪽이 좀 더 긍정적 흐름을 보이는 것 같아요. 뭐 현대해상 정도는 한번 내려오면서 좀 긍정적 흐름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현대해상 1차 상승하고 조정 나왔죠. 그래서 금리 상승 그런 관련 이슈가 좀 나오면 뭐 저기 주중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금리 결정이 나오죠. 만약 금리 인상하면 바로 한번 또 반등할 수 있겠지만 11월 만약 안 오고 그러면 좀 쉬어갔다가 나중에 다시 관심 받아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수렴했죠. 한번 수렴했다 이렇게 올라가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올라갔는데 금리 상승하면 좀 대형주 입장에서는 좀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너무 갑자기 올라가서 이격도가 벌어져서 이 단기 차익매물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려온다면 다시 관심을 한번 가져볼 구간에 있겠죠. 그래서 일단 금리 인상 이슈가 한번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어떻게 나온 거에서 10월 달이면 11월 달 지금 예상하는데 11월 달 예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모르죠. 워낙 강한 처방이 나오면 나올 수 있는데 최근에 금융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엔터 쪽에서 중국 소비주 엔터 미디어 쪽 잠깐 체크를 하면 소비 쪽 코스맥스 그나마 이제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이제 ODM 시장 중국 로컬 기업들이 이제 우리 같은 올리브영 같은 기업들을 많이 지금 개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ODM 쪽에서 OEM, ODM 쪽에서 이제 특화되어 있는 그런 기업 중에 코스맥스가 이제 대표적인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봤을 때 이 라인 13만 원을 벗어나면 안 되겠죠. 아니면 저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좀 타다가 지금 내려왔는데 뭐 따이공 때문에 한번 내렸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봤을 때 5일선을 좀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을 때 관심 있게 봐야 되겠고요. 만약에 추세에 60일선 올라왔을 때 좀 더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 있고 화장품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S생명 이렇게 했는데 아직은 하락 추세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제이주도 그렇고요. 한번 빠져버렸죠.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반등이 나오더라도 어느 정도 어떤 반등 구간에서 올라가기 힘든 구간 이제 이런 구간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다음 이제 파라다이스 그러면 한번 타면 5일선 타면은 한번 다시 볼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이 여기를 수렴해 놓은 상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돌파 올라가게 되면 또 나중에 강한 모습을 한번 이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의 모습인데 아직 워낙 다 깨져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지금 5일선을 빨리 안착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야지 아래쪽으로 내려가지 않겠구나는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5일선 깨고 내려가면 조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SM 보는데 SM 지금 여기서 일단은 음봉이 나오면서 차익실현이 일단 한번 나왔죠. 그러면서 좀 줄줄이 지금 차익실현이 쭉 나왔기 때문에 일단 61선을 지지해줬기 때문에 이제 만약 보이지 않으면 기다려볼 상황인데 이 종목이 이제 가려면 5일선과 일단 돌파 20선을 돌파 흐름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지 다시 추세를 일단 씌워놓고 다시 올라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여기는 이제 21선 저항 때문에 매물 때문에 내려왔는데 다시 여기를 돌파 올라가게 되면 다시 매물을 소화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어떤 이제 그 투자하신 분들이 많이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수급적으로 좀 긍정적 흐름을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올라가면 이 자리에는 이제 저항이 되겠죠. 올랐다가 이제 눌림목 구간을 한번 주고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결국은 그러기 위해서는 21선을 탈환하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JRP는 엄청 좋은 흐름 타고 있죠. 그래서 이 라인을 벗어나면 안 되겠죠. 고개 숙이면 좀 쉬어갈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 저점 라인을 지키면서 20선 지켰거든요. 그래서 5일선을 다시 타면 좀 더 이제 긍정적이겠죠. 다시 20선을 밀려내면 안 되겠죠. 탔으니까. 스튜디온 드래곤 드라마 제작 관련해서 좀 CJ ENM과 관련 기업이죠. 그래서 미국 증시 넷플릭스하고 많이 연동해서 가는 것 같아요. 넷플릭스가 금요일날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하방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역할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5G 시대가 열리면 우리가 이제 동영상도 이제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향후 시대를 많이 준비하는 것 같고요. 이제 미국의 이제 산업에서도 커뮤니케이션, 그런 미디어 쪽 통신, 그런 소셜 인터넷 관련 기업들을 많이 묶어놨죠 지금. 그래서 근데 일단 저점 부분에서 이렇게 지지는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5일선을 여기서도 타는 흐름이 중요할 것 같네요. 지금 다 보통 이런 종목들 5일선 그런 흐름 중요할 것 같아요. NC소프트도 있고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제 여기는 61선을 지키는 흐름 나와야 되겠죠. 5일선 다시 타야 되겠죠. 그래야지 추세를 다시 탈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또 많이 지났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일 장 또 시작해야 되는데 또 11시가 다 됐네요.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